여러분 지금 딱 한 8시간, 여러분이 볼 때쯤엔 6시간 정도가 남았을 겁니다. 비트코인 최후의 보루인 69K, 여기가 무너지면 이번 반등분 전부 반납하고 끝날 겁니다. 지금 당장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냐. 지금 시장을 누르는 건 단순한 차트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있는 옵션 만기장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동발 에너지 쇼크로 지금 기름값이 뭘 하고 있다?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잠식했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지표 발표까지 나온다면 지표 발표 이전에 내가 추격으로 매수하거나 예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청산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99%는 청산입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요. 30분 봉에서 오더블럭이 떴습니다. 오더블럭은 뭔가요? 세력들의 매도 블럭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 그렇게 자동 조정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그전 고점을 땄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그냥 눈 감고도 어느 정도의 예상으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아래를 보면 어떻게 이 구간에 올라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아래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 하락 채널에서 자동적으로 숏을 내리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숏 포지션들을 죽이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그 다음 유동성을 흡수한 후에 계속 지켜주다 또 한 번의 숏 포지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단번에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양봉이 뜰 수 있는 건 누구의 힘입니까? 세력의 힘이죠. 그럼 그들의 매수세가 어디서 들어왔다? 바로 이 69K 부근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69K를 격파하고 이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남은 물량들이 모두 빠져버리겠죠. 그럼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패닉세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비트코인의 끝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던 자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아직까지 날봉이 이렇게 두꺼운 지지구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곳을 돌파하기는 힘들다. 이곳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런 횡보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힘을 응축하다 보면 단번에 발산하는 장이 나올 건데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선 밑에 있는 이 60K의 유동성을 먹으면서 일목구름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디에서 받아내야 될까요? 오늘 이 57K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는 곳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까지 준비를 하면서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일단 단기, 장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그 시간까지 말씀을 다 드릴 건데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제가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을 나눠드리지 않으니 관점이 조금 방향성이 헷갈린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 계좌가 다를 겁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이 긴급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이 단기적으로 횡보를 달리다가 훅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놀랄 장이 아니죠. 오늘 5시까지는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제가 보여드렸죠. 2시 17분입니다. 점차 오후 5시로 갈수록 이 맥스페인 자리, 오늘의 최대 고통 자리와 가까워진다는 건 당연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에서는 매수 압력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요. 오늘 바이낸스의 맥스페인도 최대 고통 69K이고 데리비트 자체에서도 69K를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옵션이 끝나는 5시 이후로 69K에 떨어지든 옵션이 끝나는 때까지 5시 안에 69K에 떨어지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69K라고 보고 버티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옵션 만기를 아시는 분들이야 뭐 이렇게 5시까지 일단 보고 그 이후의 장을 대비하자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 하나를 좀 짚어드릴게요. 자, 단기적인 차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단기적인 차트이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70K에 있다고 한들 만약 맥스페인, 데리비트에 대한 맥스페인이 69K에 있다면 옵션이 끝나는 5시 이후에는 69K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에 있다는 것은 옵션 만기로 인한 가격 묶어두기 구간이다. 그렇다면 누구는 누르고 있고 거래소는 올리고 있고 이러한 힘이 응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5시 이후가 지나면요. 데리비트
대리비트와 옵션 만기, 다시 대리비트와 바이낸스 모두 다 이 매수 압력이 사라지면서 갑작스럽게 하방 압력이 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돌림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5시 안에 무언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시 이후로 엄청난 변동장 또 하나의 뭐가 남았죠? 지표 발표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때까지 엄청난 변동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히 예측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진짜 99% 털린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타점. 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어가는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 방은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자, 좋아요 누르신 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만 들어오셔서 제 매매 일지를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오후 5시가 끝나는 장에 대비를 한번 할 것이고 그 다음 10시 반 우리 오늘 지표 발표가 있을 때 또 한번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매매를 좀 앞두고 있거나 내가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시장이 어떻길래 우리가 69K가 무너지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 69K가 무너지면 우리 장기적인 아랫구역인 57K에서의 이 폭넓은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제가 인트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기름값이 하루 새 100원이 폭등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우리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이례적인 폭등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왜 일어났나요? 중동발 군사 충돌로 인해 국제 유가가 국내 시장에 즉시 반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보통은요, 여러분, 이렇게 반영이 될 때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소비자 공포 심리가 선반영되면서 전국 휘발유 1,800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가계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위험자산, 이 코인에다가 대한 투자 여력을 단기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심지어 정부 대응 관리 부실과 강력 규제 예고까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의 늦은 대응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석유공사의 시스템 공백으로 인해서 역대급 상승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이 시장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최고 가격 지정제까지 검토를 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유업계의 반발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노이즈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자, 그런데 이 원유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단기간적으로 금리 인하와 멀어지고 우리 인플레이션이 걸리면서 계속해서 이 가상화폐에는 좋지 않은 장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락이 영원히 하락인가? 나스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삼각, 이 수렴 구간 안에서 열심히 패턴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지금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상단을 다시 찍기에는 위에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승이 오늘 나온다고 해도 소폭의 상승분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소폭의 상승분을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청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표 발표 시즌에는요, 오늘 지표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인데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실망감에 미리 하락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추격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원유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연히 나스닥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도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걸리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 여전히 하방에 대한 위험은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을 하방 위험도만 봐야 되냐?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을 간단하게 좀 보면 어떨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을 만들었었죠. 지금 보면 이 상단을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빠져나갔죠. 자, 이 상단에서 전부 다 개미들은 숏을 내렸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숏들을 청산시키면서 개미를 한번 털었어요. 그리고 아래로 다시 내려왔죠. 근데 하단을 찍지 않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 개미들이 뭐래요? 숏을 내리죠. 자, 숏을 내렸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가다가 이 개미들을 모두 터트리는 양봉이 출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상단의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올립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런 장대 양봉을 찌를 수 있는 세력들, 세력의 매수 단가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는 것은 세력의 물량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69K 아래로 세력의 물량을 터트리게 되면 아래로 강한 패닉셀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니 69K가 터진다는 건 우리가 단기 반등장 실패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단기 반등장은 어떠한 기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지 설명드리면서 장기 관점까지
가지 타점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봉원 채널을 한번 보면 상승 채널이 이렇게 있죠. 자, 상단은 다 지켜주고 있는데 하단에서 유일하게 두 곳 코로나와 지금만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지선을 타기 전까지 하단의 지지선 위로 올라와야 뭐 상승분을 기대해서 올라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어제 기준도 날봉에서 이 양봉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요렇게 찍어준다면 여러분 매수로 해볼 만하다. 왜? 이대로 기간 조정이 들어가 버리면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좀 된다. 근데 오늘 일봉의 마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리겠다 했고, 자,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어떻게 돼요? 전혀 마감이 이상한 곳에서 아래로 다시 하락분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장대 양봉이 떴기 때문에 당연히 FEG가 생겼고, FEG는 뭐다? 이 개미들이 탑승하지 못한 텅 빈 구간이기 때문에 되돌림이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되돌림 그대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되돌림의 끝인 69K 다시 한번 기술적 차트로서도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만약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주봉의 아래에서 하단선을 눌러준다면 이 눌러주는 선에서 지지가 굉장히 강하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 구간을 재차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77K 정도의 반등까지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가 무너진다면 어디까지? 하방을 강하게 열어둬야겠죠. 62K의 저점을 여러분 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점 따인다면 57K에서 59K의 반등, 자 넓게는 53K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데요. 53K 이상 이탈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손절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관점, 제가 상단선을 올라갔을 때 추격하지 말고 눌러서 가는 1번 관점, 그 다음 하방을 이탈했을 때 강하게 저점을 때리면서 유동성을 먹고 가는 2번 관점. 자, 이 관점을 4주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 모두 다 사용하면서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을 이 지표 발표 10시 반이죠. 한국 시간입니다. 10시 반에 역대급 변동장 진짜 잘 봐야 되고 요거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 발표 대응반으로 계속해서 매매 일지 남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잘 대비하시면서 제 관점도 참고를 해서 좀 크로스 컨펌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지표는요. 진짜 역대 변동장에 굉장히 많은 여파를 줍니다. 거기다 실업률, 임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전쟁과 여파를 함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까지 함께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러한 장들까지 예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차트를 볼 텐데요. 그래서 보통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뭐 4시간 봉에 대한 브리핑, 제가 보는 기술적인 요약, 지표 발표 결과에 대한 지금 변동폭이라든가 실시간 상황까지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감히 추격을 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서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장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저희 신청 방법은 간단하죠. 댓글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성공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요거는 광고쟁이들, 제가 여러 가지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쟁이들이 불법 복제를 좀 많이 해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없겠죠? 요건 필수로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69K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을 조금 더 이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패닉셀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노이즈로 결국은 터지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했던 57K 바닥을 이끌게 될지. 자, 69K에서 모든 게 정해지는데요. 자, 이 안에서 수많은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타점이 아니고 단기로라도 계속 낼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잡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요. 관점을 계속 공유 드리고 있죠. 다만 이 장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장기 관점이 오는지 아느냐. 일단 69K를 이탈하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우리 65K 보이시죠? 이 상단 아래 박스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페이크 무빙이 나오면서 65K에서 소폭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오늘 봐드릴 예정이고요. 당장에 오늘 뭐 57K를 가고 이럴 순 없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냐? 자, 비트코인은 지금 유동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패닉셀이 빠질 만큼 많이 빠진 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은요, 다음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 상승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그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장이에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모두가 관망 중이죠. 다만 이 하락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저는 2026년 완벽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이곳을 가서 눌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가냐, 아니면은 한 차례의 패닉셀이 터지면서 이곳의 유동성을 먹고 V자 반등을 그리느냐,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일목구름도 두껍고 아래쪽에서 저점을 한번 쫙 찍어버리면 뭐가 되냐요? 일봉에서 지금 저점은 내려가고 RSI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강력하게 반등장을 먹을 수 있다. 자, 그리고 2달 남았죠. 5월 15일 날 파월 임기 만료 후에 새로운 케빈 워시가 들어옵니다. 자, 파월의 시대가 가고 이제 초 비둘기파 워시의 시대가 오고 있죠. 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워시는 파월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갈 것이다. 그는 금리를 1%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워시는 유가 상승 같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름값이 올라도 금리를 내릴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이건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미래 도약적인 기대감을 안고 공포 속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를 왜 못 막는지는 제가 한번 더 정리를 드렸죠. 유가 같은 공급 요인은 핵심 변수로 그는 아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이 되기 전에 강력하게 기대감이 한번 반영이 될 것인데 그 이전까지는 횡보장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 우리 날봉에서 횡보장을 봤죠. 근데 이 안에 수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수익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자, 하지만 단기 변동성 뭐가 있냐요? 자, 이 미국 2월의 고용보고서 발표 바로 오늘이죠. 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FOMC 회의부터 워시 연준 의장 취임 예상까지. 자, 이때까지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변동장을 달리는 겁니다. 자, 단기 변동은요, 진짜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는 감히 예측이란 걸 하면서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방어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제 장기 전망도 조심스럽게 긍정적이다. 아직까지는 ETF 자금 유입이 들어와 있는 시즌이고 워시 금리 인하 기대도 일단은 기대할 수 있고 어쨌든 장기화가 된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하락에 대한 압력이 큽니다. 왜냐면 이 전쟁이 장기화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변동장 안에서도 하방 대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진짜 이 전쟁이 끝났을 때의 호재와 이런 워시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가 거쳤을 때는 비트코인이 금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워시가 취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이 될 때 그때의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릴 테니 혹여나 지금에 대한 오늘 자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자, 스터디룸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와 같습니다. 69K의 지지를 잃는다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추가 상승은 없다. 자, 그리고 69K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소폭의 상승밖에 없습니다. 많이 간다고 해도 진짜 높이 가도 이전 고점을 따는 상승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은 2026년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을 밟을 겁니다. 하지만 69K가 무너지면서 아래쪽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라인이 등장하게 된다면 58에서 59, 57까지 손절가는 52에서 53을 놓겠죠. 자, 이런 자리들까지 가면서 높은 반등을 보여줄 예정이다. 자,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모먼트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수많은 변동 안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하지만 오늘은 5시 옵션 만기, 10시 반 지표 발표라는 역대급 이슈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히 예측으로 들어가시면 청산당할 것이다 라는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전장에서도 기술적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런 단기적인 지지 구간들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또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런 시황 자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도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시황도 조금 눈치코치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자료 보내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 하루도 자, 이 변동장 안에서 살아남는 인사이트 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수연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투하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